어제 오후 3시 67세 이만수 씨가 은행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대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2억 원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지인이 확실한 물건이라고 귀뜸해줬습니다. 1년만 있으면 2배로 오른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1억에 대출 2억을 보태면 3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행 문 앞에 서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이만수 씨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중년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십니다. 은행 이자로는 노후가 불안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중년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과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칼입니다. 잘 쓰면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치명적입니다. 특히 중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65세의 박영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연 3%였습니다. 1년에 600만 원입니다. 한 달 놓치면 50만 원입니다. 생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외곽의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가격은 3억 원이었습니다. 박 씨가 가진 돈은 2억 원뿐이었습니다. 1억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지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월세 수익이 좋아서 대출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믿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나쁜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 우연히 그 상가 근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낮에 갔던 것과 달리 저녁에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상가 대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가게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급히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는 단칼에 말했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세를 받기는커녕 공실로 고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2천만 원을 날렸지만 2억 원을 지켰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약했다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집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중함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중년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빚을 많이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대출을 받아도 됩니다. 일을 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은 다릅니다.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68세의 최영수 씨는 이 원칙을 어겼다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3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2억을 빌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월세가 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공실이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대출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2억 무천에 샀던 건물을 2억에 팔았습니다. 5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거기다 대출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날렸습니다. 최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절대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손해는 오롯이 본인 몫입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70세의 김순자 씨는 동창의 말만 믿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동창이 좋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면 1년 후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장담했습니다. 김 씨는 의심 없이 샀습니다. 6천만 원을 주고 시골 땅을 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발은커녕 풀만 무성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창이 허위 정보를 준 것이었습니다. 개발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6천만 원이 땅에 묻혔습니다. 김 씨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왜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동창은 연락이 끊겼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만 믿은 대가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복잡한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매, 공매, 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도 다루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일반인이 함부로 손대면 큰 낭패를 봅니다. 67세의 이정수 씨는 경매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경매 교육을 석 달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찰이 여러 번 된 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시세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이 씨는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도가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전 소유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소유주와 합의금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합의금과 소송 비용을 합치니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세만큼 지불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1년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복잡한 물건의 대가였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유행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시기마다 인기 있는 상품이 바뀝니다. 하지만 유행은 금방 지나갑니다. 유행 끝물에 사면 손해를 봅니다. 69세의 박철수 씨는 오피스텔 붐이 한창일 때 투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수익이 좋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박 씨도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2억 원을 주고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후 오피스텔 시장이 침체되었습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줄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월세도 내려갔습니다. 박 씨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억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팔면 손해이고 그냥 두자니 월세 수익도 시원치 않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유행 쫓은 대가입니다. 남들이 다 살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부동산은 남보다 먼저가 아니라 신중하게가 답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전 재산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모든 돈을 넣으면 위험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재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72세의 조여미 씨는 이 원칙을 지켜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3억 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다 넣지 않았습니다. 1억은 은행 예금에 두었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1억은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나옵니다. 나머지 1억으로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월세 수익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세 가지로 분산했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상가 세입자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6개월간 공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예금과 배당 수익이 있어서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좋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첫째, 원금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한 투자가 답입니다. 68세의 한명희 씨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연 5%면 만족합니다. 원금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한 씨는 입지 좋은 소형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역세권이고 학군이 좋은 곳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월세 수익도 꾸준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생소한 부동산은 피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가보고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사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70세의 김영자 씨는 평생 살던 동네에 상가만 삽니다. 50년을 산 동네입니다. 어느 골목이 좋고 어느 자리가 나쁜지 손바닥 보듯 압니다. 이런 정보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옵니다. 김 씨는 이 지식으로 좋은 투자를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는 것에 투자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최소 5년, 이상적으로는 10년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이 돈을 만들어줍니다. 67세의 정말순 씨는 10년 전에 산 작은 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외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땅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땅값이 3배로 올랐습니다. 5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조급했다면 중간에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렸기에 큰 수익을 냈습니다. 인내가 만든 성공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법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혼자 하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전문가 비용은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71세의 강민수 씨는 모든 거래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법무사에게 검토받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물어봅니다. 투자 전에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담합니다. 비용이 들지만 안전합니다. 한 번은 법무사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힌 물건이었습니다. 강 씨 혼자 봤으면 못 봤을 것입니다.